항상 우리는 맨 앞에부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성각 어머님 줄부터 받았습니다. 최성각 어머님 줄 하시고 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정리하셔갖고 3분씩만. 뒤로 다 하실 거예요. 근데 7분 하나 끼우고. 아니 3분. 5분씩 하는 걸로 해서 5분에도 벌써 넘어가겠습니다. 150분인데. 아니 좀 다르고 하나 띄우고 하나 하고 하나 5분 지나면 한번 뛰고 이렇게. 네, 그렇죠. 5분 지나면 하나 뛰고 이렇게. 신들이 최성각 어머님 1등이시고 그럼 기를 텐데. 기르니까 두 사람 뛰어야 돼. 두 사람 뜰 것 같아. 반갑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많이 애쓰셨죠? 저는 금년에 원기 99년도 들었으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가지고 금년에 제가 한갑이 됩니다. 예, 60갑절을 다 들고 한 살 또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저를 보고 45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21살인데 45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농담을 하냐 그랬어요. 저는 사행을받기를 병원 교당, 그 다음에 환원님 수술하는 기도봉사,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용역 Y디비전 그 직원 교화 그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요즘 이제 금년도 원기 99년도로서 이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송대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1부 기도하고 2부 기도를 이제 우리 청사님께서 이제 하시기 때문에 1부 기도로 끝나면 4시, 5시 15분 끝납니다. 그래서 5시 15분에 교당으로 가면 5시 20분이 됩니다. 그럼 5시 20분은 교무님께서 이제 영주가 또 나와요. 그럼 영주를 하고 계실 때 같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6시 끝나면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다시 출근하면 요즘에는 이제 방학이니까 7시에 문 열어서 5시까지 합니다. 그 5시까지 끝나면 집에 가서 정리하고 또 병원에 가서 병원에 이제 식사를 주니까요. 6시부터 7시까지 또 병원 식사를 줍니다. 그때까지 환우님들 기본적으로 30명이 40명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 명단을 받아서 기도 카드를 작성하고 하면 6시 반쯤 되면 식사를 하고 A동과 B동을 통해서 이제 순교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시간 나는 데서 효도병원, 그 원광대학교에서 장 입원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병원,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효도병원으로 제가 많이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기관이니까. 그리고 효도병원 같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또 기도봉사가 합니다. 그 일요일 날이 되면은 8시 반 되면 교당에 도착합니다. 그때 도착하면 우리 최성원 원무님께서도 바로 도착해서 최성원이가 먼저 오냐, 최성각이 먼저 오냐, 둘이 먼저 가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원무가 불교당을 현재 지금 대불공하고 있습니다. 1년에 환우님들을 작년도 원기 98년 뽑아보니까 11,399일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기도봉사는 암환우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많이 대화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불특정 시간에 수시로 연락이 오면은 30분인 40분이든 대화를 하고 그분들이랑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65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중심문화원을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송대 기도실, 그 다음에 여실기 연구소, 그 다음에 학생 동아리. 그래서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또 재미를 봤던 것이 우리 청년 학생들 체육대를 지금 3번을 했습니다. 보건도시 체육대, 자체 체육대, 기본 체육대, 그리고 훈련을 6번 정도 했어요. 원불교 동아리 학생들이요. 그래서 동아리 학생들이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원기 97년도에
원불교 동아리가 거의 소멸됐었어요. 그래갖고 말에 방학 때 인수를 받는 회장이 안동사람인데 그 회장이 와가지고 내가 건의를 해서 동아리방을 가보니까 작년 겨울에 올라가니까 너무 훌무지예요. 그래서 동아리방 살리고 금년도에 그러면은 동아리 회원들을 모집하는 대로 하자. 가지고 모집하는 대로 원불교에 입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년 금년에 6명을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내들이 이상교당하고 불교당을 보냅니다. 그래서 양쪽 교당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금년에 또 우리 원광대학교에서 휴머니타스라는 장학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출전을 시켜서 6명을 출전시켜서 1,200만 원의 상금을 탔습니다. 그래서 1,200만 상금을 타서 일부는 중국 학생 그 수술비 해주는 것하고 일부는 우리 YGBG 어머니들 소풍 보내는 거 일부 해주고 나머지는 집에 통문을 하고 또 학비를 쓰고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 오면은 이번에 올 A 플러스 나온 애들이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 그 제가 여실지가 아직 조그만해요. 1.5평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30명도 들어야 저게 아마 얼마나 재밌는지 하루에 그 학생들이 커피를 30에서 40잔을 먹고 갑니다. 커피 200개를 사놓으면 며칠 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 원불교의 동아리에 큰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원기 99년도에는 비상계명을 선포해서 제1은 우리 부회장님도 계시지만 북일교당, 우리 교당을 살리는 일이고 제2는 직장교화를 통해서 우리 원불교 학생동아리를 살리는 것이고 제3은 제가 담당하는 화면님과 그 다음에 여러 어머니들 교화 대부분의 정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너뛰는 거 아닌가요? 반갑습니다. 참고로 여기 와서 평상시에 얼마나 복을 안 지었는지 정말 우리 최성각 원무님 뒤에 앉았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느껴봅니다. 저는 안산교당 신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그 원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감을 못 잡아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영산대학교에서 우리 영산대학 출신 교무님들 한 6, 70명, 한 100명 분들 앞에서 강의를 좀 원무로서 했고요. 또 우리 전주교구 청내에서 또 특별히 또 불러주셔서 또 전주교구에 가서 강의를 원무로서 또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 이천교구에 보면은 둥직골 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위원으로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둥직골을 어떻게 잘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교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팀을 짜서 계속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안산교당이 30년 역사를 가지고 작년서부터 우리 상록교당, 연원교당을 지금 신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이 되고 이제 내부 시설만 이제 진행되는데 그것이 또 우리 안산교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는가. 그것이 또 제가 한 역할은 없지만 우리 안산교당 교도님들끼리 합심해서 큰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아마 전국에서 우리 원불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당, 가장 또 좋은 교당으로 탄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올 7월 달에 저희가 봉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원부님들께서 함께 기운 몰아주시다면 그렇다고 시사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도 우리 돈이 많아서 지쳤는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산교당이 지난 한 해 경기 인천교구에서 교화 대상을 받았습니다. 69명을 해서 1등을 먹었습니다.
그 여파를 몰아서 사실 저희 안산교당이 올해 가장 이제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고 가장 또 고민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록교당이라는 연원교당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 교도님들이 한 300명 정도 돼야지만 그 교당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안산교당에서 한 것은 회장은 5 가족, 4, 5, 20명 교화하기로 이렇게 공약을 했고 부회장 단원들은 4가족, 또 단체장이나 단체장들은 3가족, 그리고 단장 중앙은 2가족, 그리고 일반 교도님들은 무조건 1가족씩 해서 4명 이상은 교화를 해서 우리 연원교당인 상록교당이 봉부를 할 때 한 300명 꽉 채워서 분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올해는 또 여기 계시는 원무님들이 활동사항들을 잘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 한 해 또 원무로서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왔을 때는 우리 최선각 원무님만큼이나 열심히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선과 원문이 묻지 않네요. 다 사람들. 얼른 나가시죠. 줄 잘못 서신 것 같아요. 대전에서 온 유경찬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훈련 안 오고 싶었어요. 여기 와서 발표로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많이 없어서 좀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 정말로 너무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어요.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늘 하면서 그렇게 큰 뭐 가르침을 주거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저 나름대로 하려고 교사에도 다녀보고 또 마음 공부도 하는데 아직 제가 수련이 덜 됐는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원불교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앞에서 언제나 그 원불교를 알리려고 원불교라는 말을 한 번에도 쓰기 위해서 저는 꼭 이제 뭐 기독 교회니 절이니 뭐 이렇게 할 때 꼭 원불교를 넣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알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애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원불교를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말로 하면은 알아듣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또 학교를 금년 봄에 옮겼어요. 다른 학교로 이제 옮기면서 4학년을 맡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유무념이라는 그 말 글자를 가르쳐줬어요. 유념과 무념.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고 어떤 일을 할 때 챙기는 것이 유념이다 하고 가르쳐줘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에 유념할 거 한 조목 정하고 또 친구들과 사이에서 내가 지켜야 할 유념할 종목을 또 정하고 가정에서 할 거 이렇게 전부 정해가지고 그걸 지키면 자기가 체크를 하는 그러한 유무념 카드, 칭찬 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천을 했거든요. 크게 효과는 못 봤지만 그래도 아이들 마음속에 그 유념이라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스스로 너 지금 한 행동이 유념했어 못했어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그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념과 무념을 챙기면서 그 자기 나름대로 손톱을 깨무는 아이들은 손톱 깨무는 것에 대해서 유념이라는 그 항목을 넣어라 그랬더니 그것이 지켜져가지고 또 어떤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어떤 글을 쓰니까 저는 이렇게 선생님이 유무념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유념을 해서 그런 버릇을 고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 때 우리가 이제 교사회에서 서울에서 그 청소년들에서 지도하는 그 공부를 배워가지고 유무념 조항을 이제 실천했는데 올해 이제 해본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잘해볼 수 있을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대전 교당학회 도지입니다. 경천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경천 어머님이 계속 며칠 동안 고민하셨던 이 줄을 잘못 쓴 덕분에 매도 빨리 맞으신 것 같고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작년 한 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저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느라고 밖으로 활동이나 움직임은 그 전에 비해서 저 스스로 되게 많이 줄긴 했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저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더 즐겁게 신나게 움직일 수 있고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사실은 업무 두 번째 사령 마지막 해였거든요. 올해 다시 재사령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실은 재사령에 대한 부분을 고민이 정리가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작년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뭐 큰 건들은 교당에서 제가 어린이 법회를 계속 진행을 해오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어린이 법회를 쉬었습니다. 근데 가장 1년 동안 가장 힘들고 불편했던 부분이 어린이 법회를 봤던 걸 안 보려니까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머님 하고 저희 집의 3남매 또한 저한테 지금도 엄마 이번 주는 무슨 법회 봐요? 어머님 이번 주 무슨 법회 봐요? 라고 물어보는데 엄마 이제 법회 안 본다 라고 말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았는데 그리고 또 교당에 오는 아이들도 계속 저에게 이제 그리고 제가 행사 있을 때 도와드리긴 하니까 그런 인연끈들이 애초에 제가 업무서를 세울 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큰 걸 줄 수는 없지만 교당에 왔을 때 교무님은 바뀌시더라도 원무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는 그거를 안겨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내 몸을 불공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이구나. 그리고 제가 더 힘을 길러서 교당의 청소년 교화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가야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구상을 했던 한 해고요. 작년 2월에 새삼에서 하는 마음공부 캠프에 우연히 또 선배님들 인연으로 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 새로 오신 교무님께서 아이들 좀 인연이 끊어지면서 힘들어 하시는 상황에서 제가 작년 대학교 계절을 기념해서 아이들 전부 한번 연락을 취하고 모아서 한 특별 선물을 준비를 했었는데 인연을 만들어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당의 어린이 청소년들 다 연락을 한 5, 60명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얼굴들 봤던, 이름들 한 번들 봤던 아이들을 그동안 법회 볼 때는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법회 나와서 인연을 있던 얼굴로 챙겨보다 보니까 그렇게 챙겨지면서 잠재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아이들과의 그 인연도 그러니까 제가 법회는 나가지 않지만 요즘 뭐 SNS, 카톡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점도 하고 있고요. 작년 여름에 그 전년도에 했던 또 강의가 인연이 되어서 전주교대생들이 교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캠프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또 이제 가서 선배로서 또 그리고 마음공부 주제 자체를 마음공부를 통한 감정코칭으로 주제를 잡고 가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지역 교사회 좀 쉬다가 지역 교사회 분들께서 하기만 하면 합시다라고 몸이 아픈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셔서 제가 모든 모임을 다 접고 교사회 모임만 쉬지 못하게 됐었는데 그 덕분에 또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됐고 지금도 월 2회 교사회 모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쉬면서 제가 올해에 움직이고 싶은 하나의 어떤 그 꿈틀거리고 있는 가능성, 교화 가능성을 엿봤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제가 이 선배 원무님들 앞에서 제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저희 아이도 셋이고 저희 아이들도 좀 크다 보니까 교직 경력도 생겨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과의 상담을 하는 게 이전에 하던 것과는 그 깊이와 차원이 달라짐을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그냥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에 대해서 감정 코칭과 학습 코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술이 적당히 얘기가 되어진 게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저희 교리 받은 그런 상담이 되어져서 사실은 전에 이제 김지선 어머님이나 장범인 어머님 선배님들께서 학부모님들과 공부를 하고 하셨던 부분들이 제가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진행을 못 시켰는데 작년 한 해 그에 대한 밑거름을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활동한 건 아니지만 그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힘이 생겨서 올해는 학부모님들과의 상담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마음 공부를 통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감정 코칭 혹은 멘토링 등 시스템을 공부를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꿈틀거리다 표현을 드렸던 말씀 중 하나는 제가 지금 저희 제자들이 14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올해 새로 15기 15번째 제자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이제 기수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도 찾아와서 후배들을 만나고 가기도 하고 저에게도 지금도 연락이 오고 상담을 하는데 기수별로 아이들이 크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대학을 갈 때도 힘들 뿐만 아니라 대학 갔다가 또 군대 가기 전에 힘들고 군대 갔다 와서 힘들고 군대 갔다 취업 때문에 힘들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제가 졸업시킨 아주 큰 아이들 한 20, 대여섯 정도 됐거든요. 이 과정들에 이 아이들하고 연결이 쭉 되어지다 보니까 그 시기마다 하는 고민들과 상담하는 것들에 대한 저희는 그게 그냥 아이들과 보람되게 인연이 된다라는 정도였는데 작년에 그런 횟수와 그 다양성이 증가되면서 이거 제대로 된 AS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교실에서 올해 만나는 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저랑 인연을 하고 간 아이들 한마디 두마디 그냥 단순히 이제 1년 동안 저랑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할 때는 전혀 모르는 청소년들과 달리 굉장히 수월하고 제가 주는 것도 쉽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고받는 데 힘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지금 뭐 거의 6학년을 좀 많이 해서 중학교 1학기 1, 2, 3, 4, 1, 2, 3학년 고등학교만 이렇게 계속 연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조금 이것도 일종의 작년 말에 떠올렸던 생각이 단이 되겠구나. 이게 단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저는 다른 어른님들에 비해서 입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성향인지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이게 씨앗일지 아니면 밭을 가는 것일지야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와 같은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단을 형성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무엇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몸이 힘들어서 몸을 많이 안 움직이는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미 저를 거쳐간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교화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부분을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거 한번 되겠다 해보고 싶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내년에 이 자리에 섰을 때 제가 이제 서 있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작은 결과들, 실패한 결과들, 성공한 결과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잘 마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카시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가? 학생 원경무학기 박영웅입니다. 진주 교대 평생교육원에서 마음공부 지도자 과정을 3교시 하는데 이제 7기째 7번째 했습니다. 아니 이거 좋은 주기 과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30년씩 하다가 문답감정을 할 때 30명이 많아서 돈을 조금 더 비싸게 받고 20명으로 줄여서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진주고등학교가 진주현 공립고등학교인데 1학년 8개 반 전체를 공부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작년 2013년, 12년, 2년간 했는데 이런 거 좀 3년 동안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도 있고 처음에는 이런 거 왜 하지? 하다가
한 학기만 지도를 받고 나면 정말 인생에 도움되는 걸 배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공립학교에서 해볼 수 있었던 것이 상당히 소중한 자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 경남 교구청 교리대학에서 마음 공부를 3개월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천주교인도 오고 우리 교도님들도 오시고 하게 되는데 교당을 한 30년, 40년 다니고도 사업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보질 않았다. 이런 분들이 교회 의장님도 하는 분들이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사실적인 공부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있고 종교 관계없이 교구청에서 하게 되니까 조금 외부인들이 오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 대학에 살 때는 좀 더 수월한데 그래도 와요. 막 해보면 천주교인도 자기가 연수 수없이 받는데 이런 연수, 그분들이 연수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런 연수는 참 정말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은 연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대구의 교원연수원에서 마음공부 직무연수를 해달라고 해서 한 번 하더니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2013년에는 4번을 했어요. 그것도 교사들 30명이 에듀 힐링이라고 해가지고 교사들을 행복하게 해야 교육이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불과 5분 만에 30명이 다 찬다고 해요. 그래서 1박 2일을 하는데 불과 15시간 만에 뭘 할까 하는데도 교사들이 많은 훈련을 받고도 어떻게 1박 2일 사이에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강한 것을 줄 수 있냐. 심하게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진짜 거짓말인가 해서 3년간을 검증해봐야 되겠다. 마치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그냥 무료로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계속 그 뒤에 정말 2년 동안 계속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부산의 대연지구의 3040 세대들이 마음 공부를 한 5번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해줬고요. 이렇게 밖에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 교화단 10명을 딱 짜가지고 지금 이제 3년째 한 3개월 과정을 다 들었던 사람들 몇 번씩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딱 10명을 짜가지고 그분들이 매달 와서 한 6시간씩 문답감의 훈련을 한 4개월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 팀 중에서는 이제 한 5-6명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도 또 재밌게 천주교인, 기독교인들이 와서 하는데 종교 관계없이 자기가 달라지니까 와요. 버스 타고 1시간 넘게 오는 거리로 학교 접수와서 하죠. 이 지도인들을 가르쳐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학교에서든 각 지역에서든 이렇게 바로 밑에 이렇게 그야말로 교화단이 새끼가 쳐지죠. 단장이 생기게 되니까 그 밑에 단원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가서 살려나가게 되죠. 정기훈련 참석을 5회 14일간 했고요. 외부 강의는 14회 여러 군데 했습니다. 연간 새벽 기도는 200일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원정 원무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산 양정교단 황은적입니다. 예, 저는 경남여고에서 작년 1년간 3학년 학생들에게 국어, 독서, 문법을 가르쳤고 그 덕분에 수능 이후에는 좀 놀았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달에 2번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남여고 부설인데 한 달에 2번 일요일 날 오면은 수업을 한 5시간 합니다. 1년에 24번인 셈인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전국에 40개 학교입니다. 나이 구성으로 보면은 50대, 60대가 대부분입니다. 70 넘은 할머니들도 들어 계시고 그분들에게 이제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예, 저는 특별하게 뭐 한 거라기보다 수업을 그야말로 법해보는 마음으로 하자. 그래 해가지고 작년 한 해 내가 수업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 한 700에서 800 그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회로 따지면 700분이 넘죠. 그럼 저는 법회 수업 들어갈 때는 항상 그 죽피 엽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항상 그 1분 명상을 꼭 시킵니다. 사실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작년 11월 달에 경희대학에 와갖고 한 2,000명인가 3,000명 상대로 강의하기 전에 청중에게 1분 명상을 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청중이 1분간 아주 조용하게 있는 걸 보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프랑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 내가 느꼈다 그런 얘기 하던데 저는 그래서 꼭 들어가서 수업 목표 확인시킨 다음에는 꼭 허리 바로 그다음에 목 바로 하고 손가락 아랫배 배꼽알에 대고 땀을 못 감고 그다음에 머릿속은 아무 생각하지 마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억수로 마음이 편안하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나는 못났다. 어떤 생각도 하지 마라. 생각 안 하는 그 짧은 1분 속에 짜증이고 괴로움이고 전혀 없다. 길게는 안 되지만 1분은 가능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비를 딱 칩니다. 그래서 속으로 헤아려가지고 하면은 눈을 감는 순간 그때까지 안 들리던 이웃 교실에서의 수업 소리나 아이들 소리, 창밖에 새 소리나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고요라는 걸 1분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 집중하지 않는 학도 있는데 많은 학생이 길들여져 갖고 잘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그 1년 전 이야기인데 그 학생회장이 수능시험 직전 발대식에서 친구들한테 수능 다짐하는 자리에서 그때 이제 황현덕 선생님이 1분 명상처럼 뭐 어떻게 하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 내가 2학년 보충 수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30시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처음 가르친 애들이죠. 그때 1분 명상 하니까 오히려 이 아이들도 잘 적응이 돼갖고 1분 뒤에 죽비를 딱 치면은 깜짝 놀랄 아이들이 많아요. 그만큼 그 순간에 좀 몰입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또 그래서 꾸준히 하니까 아이들이 그 부분이 좀 다 대다수는 아니지만 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수업은 제가 국어고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은 항상 그 사람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고 즐겁고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문학에는 여러 가지 참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조에 그 밖에 나머지 일이 뭐 분별할 줄 있으랴 그러면은 그 분별 이야기를 제가 원불교식으로 막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보통 분별을 하면은 옳고 나누어서 구분하는 마음이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평소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 못하면 큰일 난다. 그런데 나도 아는 게 분별이다. 근데 왜 시조에서는 분별할 줄 있으랴 그렇게 했느냐. 자, 그 1차적 분별은 꼭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분별이 얽매이면 큰일 난다. 만약에 너가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화장실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여자고 그 딱 차이가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남녀 화장실에 분별이 얽매이면 큰일 난다. 왜? 밖에서 입 치려는 것보다는
진짜 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남녀 화장실의 분별보다는 밖에서 일 치르느냐 안에서 하느냐 그게 더 큰 분별 아니냐. 그리고 또 미친 칼든 강도가 야 이 새끼야 아버지 어디 갔니 하고 죽일 때 맞을 때 평소 아버지 말씀이 거짓말 절대로 하지 마. 그래서 아버지 저기 있는데 그러니까 자, 우리가 평소에 거짓말 해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별 안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순간에는 더 큰 분별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작품에서 지어서 그래요. 충과 효를 강조하는 그 이야기인데 충효 이야기 그 중요한 그건데 그래서 더 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있지만 더 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고 어떤 기회 닿을 때마다 막 인과라든지 이런 상 자리에 바탕하여 마음을 쓰는 그 끊임없는 하나로 이어진 그 자리를 틈이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합니다. 그래 하니까 아이들 반응이 좀 괜찮더라고요. 1년 뒤에 평가 나올 때 뭐 서술식 적어내는 거 보면은 좀 괜찮게 좀 적어놔도 많이 있고 얼마 전에 새해 그 문자 메시지 내 중에 보면은 아주 또 그 평소에 국어 수업 별게 없었는데 아주 정말로 너무 깊이 책에 그 평생 잊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3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입시 위주고 딱딱하기도 되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그 틀을 벗어나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뭐 유튜브에 오늘도 제가 찍었는데 유튜브에 크롬 브라우저를 쓰면은 2시간이고 1시간이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해놓으면 어디든 링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해서 좀 널리 이걸 조금 동영상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봤으면 덜 반가울 텐데 2년 만에 뵙는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24년 만에 그 전투부대를 청산하고 작년에 그 군수사령부 종합정비창을 갔습니다. 그 종합정비창이 저번에 그 EBS에서 극한 직업을 촬영을 했었거든요. 저희 부대에서. 거기 보면 이제 탱크가 나와가지고 야전 부대에서 한 10년 정도 임무를 하면 녹도 나고 뭐 부속분도 이제 망가지고 하다 보니까 임무에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저희 창으로 가져오면 이 올 분해를 해서 오버를 준비를 해가지고 재생을 시켜서 이제 새로 또 임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전투부대에서 뭐 군복 입고 뛰어다니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그 굉장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옮겼고요. 이제 아까 저 교화부 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뭐 밖에도 교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인원이 준 상태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군종도 좀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그 종교활동 안 가면 삽질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군도 인권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 있다 보니까 삽질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삽질을 처음에는 안 시키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다 모아놓고 이제 독서를 시키고 뭐 또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통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종교활동 시간이 자유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을 놓고 보면 프로테이를 놓고 봤을 때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새로 온 임지에서 1년이 넘었는데
아이들은 학교에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저희 군정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먹을 것도 너무 많습니다. 충성들로 가면 맛있는 게. 이게 초코파이 구하는 것은 옛날 이제 6.25 일사부터 때 이제 지금은 초코파이 줘가지고는 경비학도 안 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 그렇지만 뭐 그 특별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놀 수는 없어서 간부들 5명 교화했습니다. 5명 교화해가지고 어차피 간부들이 이제 교도가 되면 또 힘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5명 교화를 했고 이천의 그 불모지 교당을 그렇게 좀 살려보겠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무님이 제가 이제 여주교당을 할까 이천 교당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를 끌어들인 이유를 알겠습니다. 가보니까. 저는 이제 주로 좀 적은 교당에 가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천 교당도 여주 교당은 크지만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화에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이제 99년도 목표는 99년도는 저희들한테는 좀 이제 색다른 해죠. 저희 군정정교 3호 교무님이 이번 연도에 인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군정정교 3호의 의미는 4, 5, 6호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호가 탄생함으로써 우리 1호 지금 문경님 17사단 계시는데 1호 교무님이 장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를 할 수 있으면 소령을 진급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국방부나 육군본부는 연간정비가 돼야지 자리가 있습니다. 대인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다. 4, 5, 6호보다도.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그 전 교단에서 전 교도님들이 그 노력한 결과가 이제 그 뭐 싹이 튼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 군교화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육부장님 관심을 안 가져줘서 굉장히 섭섭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노력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 나름대로 또 교단적으로도 우리 군종 입장에서도 되게 이제 99년도 의미 있는 그런 행동 같고 제 목표는 이제 올 안으로는 어떻게든 이제 발표를 해야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그래 보니까 이제 원강 보건대 다니다 온 애들이 2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명을 하여튼 수시로 접촉을 해서 어차피 강의는 못하는 거니까 수시로 접촉을 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원하는 바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는 겉에 개설을 해서 이렇게 참고 열심히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사를 나왔어요, 형님. 만천교당 송도식입니다. 앞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너무 빨리 들어. 저기가 업무 제가 3년 차인데 첫 해는 뭔지도 모르고 또 작년에는 이제 오니까 업무에 뭘 하는 것인지 조금 알고 금년에 오니까 그 자산 상산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교화 활동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것이 원무들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별로 원기 98년도에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느꼈는데 저는 제가 살아온 가정이 파란 고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서울서 시작해가지고 다시 회사를 지금 KCC죠. KCC 고려화학에 입사를 해가지고 또 좀 다니다 보면 남의 지시를 받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 조금이라도 뭐 이러면은 그만두고 그래서 회사를 한 5군데를 옮기다가 다시 이제 또 이제 남 밑에 있으기 싫으니까 사업을 한답시고 그 강화도에 그 장판 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판 밑에 들어가는 하지 공장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문 닫아놓고 다시 할 것이 없어서 경기도에 이제 서울서 하다가 경기도에 교사 시험이 있어가지고 10일 만에 공부해서 467명 붙는데 1300명이 와가지고
467명을 뽑는데 1,300명이 응시했는데 267등으로 붙어가지고 1990년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한 5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한 합쳐서 28년인데 그 고려 경력 3년을 1호봉 쳐줘가지고 29년.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최성각 원무님이 뭐 한갑이라는데 저도 이제 한갑 넘었는데 한 1년 넘었어요. 그런데 이 한갑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고에 생활을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교전의 개교의 동기가 파란고의 생활을 강대무량한 야문으로 바꾸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무 활동을 이제 하기로는 여기 많이 적어 왔는데 이것도 한 며칠 동안 생각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양심의 가책도 느끼면서도 안 적어가면 원무 활동 도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또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하고 학부모 상담 주간이 상반기 하반기 있습니다. 그때 오면은 주로 이제 원불교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마음공부, 사언사요, 흑음법계, 우주만유 뭐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눈치를 채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교화 활동도 하고 교당에서도 이제 사회를 본다든가 단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단원들도 독려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화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오늘 그 말씀을 듣고서 교화를 원기 98년도에 한 명을 입교시켰습니다. 겨우 이제 제가 생각이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한 명을 그 학교에 있는 그 제가 있는 로암초등학교인데 그 학교가 50m 정도 되는데 남자 선생님은 정규직은 저 혼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교감이 이제 둘인데 남자 교감 하나, 여자 교감 하나. 교장도 여자, 전부 여자. 그런데 교화를 하는 여자들한테 가서 뭐 물론 말을 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남자가 있어야 뭘 하고 있는데 주무관 그때 옛날에는 그 기사예요. 그 주무관들하고 이제 이렇게 두 명은 또 남자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방과후 강사 중에 바둑 강사가 있어요. 그 강사가 제가 2학년 5반 담임인데 그 강사가 우리 교실을 써요. 몇 년을 썼어요. 제가 몇 년간 2학년 담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설득을 하고 그 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교당에 이제 몇 번 나오다가 이제 입교를 해가지고 5월 1일자로 원기 98년 5월 1일자로 한 명을 입교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체적으로 입교시킨 게 한 명이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원래 천주교도였는데 그 결혼을 하고서 제가 안 나온 이유도 중립을 지킨다고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의 유언에 따라서 다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조건으로 부인한테 당신이 다른 걸 모든 것을 제가 양보할 테니까 당신이 여기만 나오더라. 그렇게 하니까 긴가민가 해서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교당에 잘 다니고 자녀들 전부 이제 3명이 아까 누가 최도진입니까? 3명이라는데 저도 자신이 3명이 그건 딸 2에 아들 하나입니다. 아들 하나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큰애하고 차이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 사는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교화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오늘 이 하두를 가지고 집에 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원불교가 100년이 앞으로 이제
원기 99년이니까 내년이 100년인데 지금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교도 출석 교도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또 이렇게 물론 돌아가면서 나오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은 이것이 좀 큰 문제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화두를 삼아서 열심히 교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원무란 것이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원무 사령장을 받으러 여기 왔을 때 그때 저기 원불교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제일 잘 나왔더라고요. 그때 여기 한양지 원무요 다 있는데 제가 맨 앞에 있는데 제 얼굴이 제일 크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불교의 저희 원무를 사령장을 받으면서도 이것도 참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였지만은 다른 어떤 면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사회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돌아온 걸 보니까 교사가 최고더라고 지금. 왜냐하면 다른 직장이 있는데 여자들은 교사가 지금 결혼 순위 1위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좀 그러다가 이게 시대가 자꾸 바뀐다. 상황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교화하고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기 98년 문화사회부 업무로 사령장을 받은 이종덕입니다. 아주 업무 새내기입니다. 그래서 저 선배님들하고 상당히 저가 떨리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어양교당 교도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사회부 업무로 사령장을 받은 이유는 제가 서예가 있기 때문에 오물교 문화에 관한 관심이 그동안 좀 많이 있었고요. 그 활동을 아마 눈여겨보셨던 교무님들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제가 가끔 오물교 신문사 기자님들한테 핀잔을 듣는데요. 저 본의 아니게 신문에 많이 나와서 더 이제 기사를 못 써주겠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오물교 문화뿐만 아니라 서예계에 이제 오물교를 알리는 일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과 출신들이 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원대에서 학생들을 또 강의를 하면서 서예가로 또 중앙에서 지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물교 법어라든지 오물교 정신을 전달하는 데는 서예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령장을 받고 저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물교 문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에 처했게 돼서요. 세 가지의 공식적인 행사와 개인적인 일들이 참 많았어요. 첫 번째는 혹시 기사를 보고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법법사님께서 이제 뜻을 내주셔가지고 영옥회라는 서예전이 있었습니다. 인상 조정등 이렇게 법사님께서 그걸 주관하셨는데 원기 97년 한 해 해보시더니 이제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국조를 안 해준다, 돈이 없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업무가 저한테 사령장을 받자마자 제가 불러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부회장을 맡아라. 그래서 어찌됐든 이 전시회를 성사를 시켜라 그런 이제 하명을 받고 제가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물교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경제적인 기반이나 준비된 자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또 도와주는 인력이 별로 없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마음을 내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다 보니까 사모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행히 100여 명의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100여 명이 작품을 출품해 주셔서 작년에 옴무케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성대하게 치룰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중앙에서 이제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또 활동을 하고 심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오불교 교도로서 그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응집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서 제가 주소록 발표를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활동하는 초대작가가 21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인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이점은 뭐냐면 이제 이름이 공식화되다 보면 제가 이제 성명이 이승연입니다. 그래서 서예가 그러면 이승연 그러면 얼굴은 몰라도 작품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활동 면에서 공유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21분의 초대 작가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제가 옴무케 초대 작가를 결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공모자들과 함께 17분이 작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시간이 좀 되시면 전북 오는방송 지하에 그 공개홀이었던 공간이 이론 갤러리로 아마 변해 있을 것입니다. 12월 19일 날 이론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전시실 1, 2, 3실을 마련해서 거기서 지금 원불교 미술제가 초대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건 문화사회부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이론문화연합회라는 단체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요. 이 일도 또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국장 겸 큐레이터로 일을 맡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의견도 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주어져서 1월 19일까지 어불교 미술제의 행사를 끝내고 나면은 이제 후속 행사로 많은 전시를 유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은 산책삼아 한번 들려보시면은 좋은 작품이 지금 많이 전시되고 있고요. 어불교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교화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은 문화가 가장 빠른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익산에서 시민단체 연합회가 하나 생겼는데요. 어불교 교무님들과 교도들이 주축이 돼서 손빛골 아카데미라는 단체를 작년 12월에 발족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도 또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맡아야 된다는 그런 교부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교무님들을 부탁으로 해서 그 세 가지를 올해 98년에 같이 지금 맡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업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작가 활동을 하면서 개인전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품 소재로 쓰는 것 내용들이 우리 법어하고 선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요청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선악대학원에 그 김봉인 총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작품을 가져가신다고 해서 52점의 작품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그 원 반반전을 했는데요. 여태까지는 행사를 하면 작품이 한 2-3점 팔렸답니다. 그런데 그날 미국 현지인들이 20여점을 현지에서 작품을 사가서 그 돈이 이제 선악대학원에 좀 도움이 됐다고 총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좋아하셨고요. 나머지 30여 점은 뉴욕에서 아주 정계와 재계, 힐러리 여사가 나올 정도로 그런 정계, 재계 인사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 수익금의 일부는 이제 저 이름으로 제가 복을 짓는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아프리카 학생들의 안경을 지원해주는 그런데 제가 희사를 간접적으로 하게 됐고요. 부산에서 WCC, 멕시코에서 WCC 총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또 이제 부스전을 KCRP에서 진행을 하면서 김태승 교수님이 또 좀 후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스전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큰 경험을 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만여 명이 오셔서 행사를 하는데
그 KCRP 부스 그 공간 안에는 저 작품만 한 15편 정도가 이제 표구를 해서 걸었는데요. 불교, 유교, 천주교, 그다음에 원불교 이렇게 대표 법어들을 신청을 받아서 저 작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기독교인들이 오셔가지고 이 부스 공간에 불교와 원불교가 있는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CRP 직원이 이제 대변을 하고 그랬는데요.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 저는 이제 오픈식만 끝내놓고 돌아왔는데 그 뒤에 외국인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 보고뿐만 아니라 저 이제 문인화를 좀 그려서 냈는데 한국인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뭐 매화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이런 그 작품들에 대한 감성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작품 중에 3작품이 교황청, 그 다음에 영국 대성공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WCC 총 그 의장님께 기증이 됐습니다. 이거 기증 과정은요, 그냥 저희들이 주고 싶다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비서진들이 다 타진을 해서 그쪽에서 받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영광으로 알고 기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개인적인 영광과 은혜 속에 작년 한 해를 보냈고요. 99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대 작가 그 21분이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정 목사님께서는 대산종사님 법어전을 저한테 한번 준비를 해봐라고 작년부터 주문하셨었어요. 그래서 5월달, 5월 19일부터 2주 동안 그 초대 작가분들을 모셔서 같이 한번 그 대산종사님 법어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에 있는 ACRP 인천 송도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거기 아마 개막식 행사에 우리 어불교 교도로서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양교당에 올해는 문화교실을 많이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교실을 통해서 저희 교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합류를 시키고요. 제가 이제 서울과 출신인데요. 저희 서울과 제가 일기고 제자들과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 선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원불교를 졸업한 이제 학생들, 졸업생들이 원불교 입교를 자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원불교 미술제에 스스로 입교를 하겠다. 입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게 이제 일반 작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앙 서울에서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초대 작가들이 서서 이렇게 흐름을 잡고 있어서요. 이번 원불교 미술제가 인사아트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저 여태까지 원불교 미술제에 서로 볼 수 없었던 대성황을 이뤘어요. 그래서 예총 이사님뿐만 아니라 미협 이사장님들 각 단체 초대 작가들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안면이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대 작가 코너가 있어요. 그게 한 교화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초대 작가를 모시겠다고 그랬더니 명함을 주시면서 원불교 미술에 관한 관심, 원불교 서에 대한 관심들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97년에는 그래서 한 9명 정도 입교를 시켰거든요. 작년에는 초대 작가들이 저한테 입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겁이 났습니다. 제가 9명을 이렇게 시켰는데 사실은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입교를 시키고 교당으로 연결을 했지만 관리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지금 작가들 중에 한 2분 정도는 이제 입교 의향을 밝히고 있고요. 저희 대학원생들도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원불교를 알아가고 원불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입교를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법을 알고 있고 업무로서 이렇게 사명장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교당 백법원 교도입니다. 제가 그 교화 활동지는 경기도 교육청인데, 제가 좀 위치가 바뀌어서 그 전에는 각 학교 한 40여 개,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한 40여 개 컨설팅 장학위원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진리의 뜻이었구나. 이게 바로 은생어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선생님들을 시켜가지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컨설팅 장학을 하고 교화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이 지금 행동에,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론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는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명품 브랜드 명은 학생들한테 제가 그 인성이 실력이다. 그래서 스타 학습법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재 육성상은 아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갖추고 효를 실천하여 세상에 기쁨을 주는 진정한 리더를 가꾸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교법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을 요즘에 그 책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 범주를 벗어난 성공한 사람들을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바로 아웃라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명품 브랜드를 너희들이 바로 아웃라이어가 되는 그런 공부다,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효스타법 최고예요. 선생님 책 내세요. 우리가 다 살 테니까. 선생님 저희 반에 전학생이 하나 와 있는데요. 걔가 효스타법 모르거든요. 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익심이다. 수업에 대한 태도라든가 주로 행동 변화를 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안점은 것은 이제 이 브랜드에 맞는 그 교재 개발, 그다음 학습지 개발, 여기에 주로 역점을 해서 아이들한테도 전부 이 양식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름에 원무리 교사에서 하이원 빌리지에서 한 그 프로그램도 많이 도움이 됐고, 그 전부터 해왔던 거 하다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자신해요. 어떤 300명, 400명 학부모 교육까지도 그전에도 이제 했지만은 정말 우리나라가 요즘에 SBS에서 신년 특집으로 부모냐 학부모냐 그거에 대한 특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 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업 문제로 자살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전국 청소년 자살의 절반 숫자가 바로 공부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때는 잘했다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가 떨어지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게임에 빠지고 가출하게 되고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아름다운 성품과 그 다음에 학력.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내신 성적 188짜리예요. 커트라인 188이에요. 아주 우수한데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열등한 이제 성적이 나오게 되면 좌절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했는데 전국 상위 1%를 목표를 해라 해서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태도가 많이 변했어요. 태도가 많이 변했고 성적도 많이 향상을 하고 자신감을 잃었던 아이들이 이 스타법을 해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쌓는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쌓는 공부, 그 다음에 버리는 공부. 쌓는 공부가 바로 유문형 공부에서 죽기로서 하자는 종목이다. 그 다음 버리는 공부가 뭐냐? 죽기로서 하지 말자는 종목이다. 그래서 유문형 조항을 쓰게 하고, 그 장애가 무엇이었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장애를 찾아보는 거. 이 경계가 무엇이었나, 그래서 경계를 한마디로 말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경계, 한 학생이 이제 수업 중에 다른 과목을 해서 경계가 무엇일까 너의 경계가 그랬더니 선생님 경계는 회초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경계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유문형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날 할 일 우선순위를 해보고 이런 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이 양식을 좀 더 바꿔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도 매일 이걸 쓰거든요. 그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도 이제 안산의 연원교당 상록교당을 짓고 있는데 제 꿈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교를 시키고 해야 되지만은 저는 그런 능력은 별로 없어요. 이 누구를 끌어다가 입교를 시키고 이제 그런 능력은 없지만은 상록교당이 건설이 되면은 대법당에다가 학부모, 학생, 안산 시내에 있는 한 200~300명 학부모, 학생 연수해가지고 그 인성이 실력이다 학습법을 학생들 공부하는 그것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학부모들 많이 몰려들 거예요. 저는 그 학부형들을 어떻게 모집하느냐까지 생각했어요. 저는 그 각 학원에다가 이걸 홍보를 하면 되거든요. 제 신세를 많이 졌던 학원장들이 많아요, 안산에.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하고 연계를 해서 시에서 매년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교구에도 지난번에 이제 우리 경은교구 교사회에서 이제 그 주관을 해서 갔지만은 교부장님은 그날 이제 안 계셔가지고 사무국장님하고 한 2시간 토론했어요. 우리가 지금 해마다 2월달이면은 중순이면은 종업식을 하고 2주간이 남는다. 그때 토요일 한 2번 정도 뭐 1박 2일 해도 좋고 토요일만 해도 좋고 그때 이 학습법을 연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교도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수원 시내 학생들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그것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 학습법을 정말 학부형들이 고민하고 있고 학생들이 정말 이걸로 자살을 하고 있는데 빨리 이것을 구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교재 개발, 학습지 개발 이런 것들이 저는 날밤을 새요 정말. 그래서 이제는 거의 이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각 교당에 학생, 학부모, 학습법 상담실을 다 설치를 하고 예산을 다 시에서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시에다 지금 엄지장학회라고 거기에 안산의 CEO 여사들이 다 모여 있어요. 시장 부인, 국회의원 부인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온다는 그 시장 부인, 그다음에 국회의원 부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 공약으로 이 학생, 학부모 상담에 관한 그것을 공약에 넣어달라. 내가 누구한테 이건 할지 몰라요. 그래서 시청에다가 이제 뭐 민주평화타운을 자문위원처럼 산하기관도 만들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명품 브랜드 정말 이게 세계화, 시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산 잘 되겠어. 맞습니다. 저는 중국교단을 다니는 중입니다. 방금 대통령께서 쓰고 계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같잖아요. 그런데 원무님은 우수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이고 제가 관여하고 있는 영광 성지학원은 적응하기 학교에서 내버려버린 학생들, 내버린 적응을 전혀 못하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소위 우리나라 대한교육학교. 이 효시가 영산 성지학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제1호입니다. 그것이 영광 성지 고등학교이고 중학교 제1호가 바로 그 옆에 있는 성지 송학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최초로 나와요. 지금
가령 이제 우리 교단 안에만 해도 특성화 중학교가 많이 생겨났고 국내에는 벌써 20, 30개 이상 이제 50개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면은 아마 그 문제에 대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이사진들과 지금 시작은 참 잘했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2월 달에만 새로이 그 연수회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령 바뀌는 소년원이에요. 소년원은 교화의 효율적으로 봐서는 별로입니다. 별로. 다만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물교 이 네 개의 간판을 동시에 교도소와 소년을 걸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지만 효율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는 확실하게 일상수행 요법을 이렇게 머리에 딱 박히게 해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그 주로 문답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아한다. 공공의 회원들도 와서 소년의 도표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은 되고 있다. 비록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오히려 소년원이나 교도소 쪽보다는 군교화를 더 우리 원불교 교화 면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가장 우리 사회의 불우한 가장 어두운 면인 교도소 소년원을 버릴 수가 없다. 거기도 끈질기게 종교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광주시만 교구가 교구 중심 체제로 변했기 때문에 예전에 총부에서 시행에 내려오던 사안을 따라서 그대로만 하는 그런 식의 사고가 아니라 교구 자체가 이제 총부가 돼서 스스로 교단 전체적인 문제를 한눈에 바라보면서 교구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구 교화기획위원 활동을 하면서 광주시만 교구 전체 기획안을 다시 짜야 된다 해서 새로 짜가지고 지금 완성 단계에 들어가서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가 있고 지구 교구를 보다 보니까 지구가 우리 전국 단위로 지구가 있는데 지구 교화에 관한 방향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지구 교화 내기를 만들었더니 교정 원장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이건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서 좀 더 연마해서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시는 것을 합니다. 이 다음 주에는 교무님들이 새로 관련을 받아서 새로 이제 그 환영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교단 교화를 어떻게 전체적인 체제를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을 교화기획위원회에서 지금 기획을 해가지고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단 교화에서는 제가 그전에 그냥 적극적으로 교무님 총 받침하던 것을 역할을 이제 다른 분들이 조금씩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 이렇게 넘겨서 다른 분들 계속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다만 화요법회는 교무님께서 계속 저보다 주관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화요법회 하고 있고 현재 새 오신 교무님께서 1년 동안 돌아보시고 신입한 교도 교육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구한 중에 있고 아마 다음 달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제 마음 훈련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 과정 지금 익산 것은 이제 그렇게 됐고 영산 국제 마음 훈련원은 제대로 진행될 것 같다. 건물은 완성되었다. 그런데 내부 프로그램은 아직 우리 우산님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데 아직 프로그램은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까지 그 개론적인 문제를 계속 원칙론만을 말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본론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어서 공청회를 하든가
아니면 세미나를 개최하든가 해야 된다 하는 의견으로 지금 제 의견을 저 뒤에 계시는 원불교 신문 교무님께 지금 일단 원고는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런 국제 마음 훈련을 해서 해야 될 내용을 우리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산 성지 학원 문제는 적어도 그 역사가 40년, 고등학교는 40년 됐고 중학교는 10년 됐는데 제가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 학원을 딱 가서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고 전혀 교류가 없이 완전히 딴 학교,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 상황을 보니까 인사 교류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관과 세칙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인사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그것을 모든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인사 원칙을 통과시켜서 금년 지난 98년 3월 1일자로 과학과 수학과 교사 2명씩 4명을 인사 교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동안에 그냥 도저히 어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학교가 치닫고 있었는데 이제 인사가 좀 풀려서 조금 이제 운영할 만하다 하는 그런 평가 말씀을 듣고 앞으로 계속적인 양 학교뿐만 아니라 이사장까지 포함해서 이 학교를 아까 백 선생님께서 말한 우수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내 동댕이 쳐진 애들을 모아가지고 금년에 졸업식에 제가 가서 봤는데 교장 선생님이 37년 졸업생 거의 전원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학부모들이 울면서 고마워하는 그런 풍경을 보고 저도 가슴이 벅차고 그랬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운 학생들을 잘 구제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교화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으로 우리 교무님께서는 제가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3년 만기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말하지도 않고 현산 원무님은 종신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몸이 좀 이제 건강할 때까지는 아직도 건강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간다면 업무를 활동 놓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문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 아니라 교무님 의견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실순입니다. 실순. 저는 해탐매하고 서울시민선방에 발령받은 수의공무원입니다. 제가 이제 업무 활동한 것을 프린트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지금 교화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교화부에서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엔 교화는 1번이 뭐예요? 교화는 뭐라고 생각해? 1번이? 아까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미국에서 미국이 엄청나게 산업을 발전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미국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뭐냐? 그러면 열정이다. 이게 그렇죠? 교화는 열정이다. 패셔네이트.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화는 창의성이다. 창의력이다.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열정과 창의력으로 교화를 이끌고 가고 있느냐 이렇게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 선방하고 세상에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새삼 청년 선방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원장님은
선방을 주관하고 저는 지도법사고요. 세사면은 제가 회장이고 교무님이 지도교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해갖고 둘이 합쳐갖고 하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매주 선훈련을 하는데 토요일날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정신수양 40분, 20분 다과시간, 40분 강의, 1시간 또 40분 회화 이렇게 해갖고 매주 한 20명에서 30명 해서 있고 이 중에 이 선박 회원들이 원락교단 청년회장, 중앙청년회장, 서울청년회장, 서울청년회 간부, 중앙청년회 간부 전체를 청년회를 전부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여름에 좌산상사님을 모시고 군중훈련 80명 참석을 했고 겨울에는 경산동 목사님 모신 군중훈련 80명 요번에 참석했는데 특징은 청소년,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80세까지 교무, 예비교무, 청년 전체가 다 모여 한목에 하는 훈련, 독특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어떻게 이거 우리냐면 청년들이 한 20명이 모여갖고 이걸 이루는데 법회를 한 6가지를 운영을 하는데 토탈 합치면 한 90명이 한번 교당, 큰 교당 하나 다 이게 운영한다고 청년들이 다 운영하는 교당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커요. 작년 예산이 1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결산은 한 2억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1년에. 그래서 이 큰 교당을 그냥 청년들이 다 운전을 한다. 어떻게 운전을 하냐. 이 단조직으로 하거든요. 적법 실천단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2단으로 되어 있어요. 2단. 시민입단 2단으로 되어 있는데 19명인데요. 거의 80% 참석해요. 이렇게 참석해서 그때 단회를 수의단하고 똑같은 수의단하고 똑같이 절부 넣고 이렇게 맹세, 선서문 우리가 이거를 어기면 그냥 목숨을 얻고 다치겠다 이렇게 선서문을 하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한데 이렇게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6가지 법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획회의를 하고 요즘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획회의를 이제 바꾸고 해서 작년에는 법률 출신 2명, 재작년은 3명, 지금까지 45명이 나왔습니다. 새삼매 활동은 정기 새삼매는 1, 3주 토요일에 똑같이 2시에서 4시까지 20명씩 출석하고 있고 작년에 하와이 국제훈련에 17명이 참석했고 하와이 지금 11차까지 가서 130명이 갔다 왔는데 그중에 3명이 전부 출신이 하와이 훈련 갔다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마음 공부는 지금 7기째, 8기째인데 한 60명씩 나오는데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가장 큰 건 워낙스 코칭. 요게 이제 1년에 2번씩 2기를 하는데 한 15명에 20명을 해서 10명의 청년들이 붙어서 하는데 지금은 교당이 1위교당, 저기 서신교당, 동영교당 올해는 이제 또 한 5-6군데로 확산되고 원광고등학교로 올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광고등학교가 가장 큰 기대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여기 학부모 교육을 시켜서 학부모들을 거의 다 출석해갖고 올해 280명 정도를 했는데 이것이 8기째를 갔는데 이제 진짜 효과가 나서 과외를 끊게 하고 이 공부를 해서 성적이 정말 오르고 있어요. 올랐습니다. 중급받은 애가 뭐 30등 오르고 정규 15등 오르고 이렇게 해서 내중에 외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거는 거의 알고 있습니다. 확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청원회 원스테이를 한번 하고 있고 도은회 복회를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선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송상민 교막 하는데 여기는 10명 정도 외국인이 나왔는데 작년에 입교를 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 교당에 훈련을 한 번 시키고 그 다음에 3번은 문불교 100년 성업과 대산정선 300사업을 했는데 20년 전에 대산정선이 원불교 공장을 세워라 해갖고 한 10여 명, 15명을 모아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격부장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데 그 회사를 차렸어요. 돈을 5천만 원 모아서 회사를 차렸는데 10년 만에 5억을 불렸고 그 5억이 또 10년 만에 지금 30억으로 불려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억 매출 대공장 한 150억까지는 매출을 올렸는데 이제 1,000억 대공장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 활동, 교단 활동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제가 하냐면 한 10몇 년 전에 격법 실천단이라는 걸 조직을 했어요. 청년들 10명이. 그래갖고 그 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 대개평화냐 국가평화와 이 어디죠 남북 통일을 기도를 해갖고 한 15년 전에 했는데 그게 뭐가 됐냐면 청운의 산상기도가 됐어요. 그것이 100년 성업기도가 돼요. 100년 성업기도가 우리 청년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해서 지금은 100년 성업기도로 발전했는데 걔 한 달에 한 번씩 단회를 해요. 단회를 하는데 우스하게 하거든요. 제가 단장이에요. 청년 단장이에요. 12일단을 있고 또 2단을 만들어 단장. 거기서 지금 운영하는 법회가 서울 수여선방 23명, 그 다음에 새삼회, 원학교당 청년회, 원학코칭, 뭐, 그 다음에, 외국인 선방, 한 6개를, 뭐, 6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7, 80명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예산도 그냥, 그런데 그럼 예산 어떻게 따냐? 청년들이 돈이 없잖아요. 우리 회원이 한 2, 300명 있어요. 그래서 만 원씩 내는 것이 그냥 몇천만 원, 5천만 원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막 집에서 막, 뭐 따고 해갖고 한 1억 원 남기고 막 이렇게 해갖고, 올해는 한 2억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엄청나게 뭉쳐갖고 그냥 열정적으로 하니까 모든 게 다 풀어진다 이거죠. 청년들의, 청소년들의 그 열정,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그걸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 전에 세계교와 세계교와 특공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세계를 교환하려면 지금같이 안 되고 미국의 상류 5%를 교환한다는 제 목적이에요. 상류 5%를 교환한다. 그러려면 최고의 영어 실력과 성리 실력과 교포 실력, 정신무장한 사람을 10명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미국 5%를 공격하라. 왜 그러냐면 불교가 당나라 5%, 상위 그룹을 5%를 공격해서 성공한 거고, 기독교 그렇게 성공했거든요. 제일 한 것은 그 세계교화를 하는 사람 인재를 10년 전부터 들렸는데 오래오래 꿈을 꾸니까 그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6명을 모아놨어요. 6명. 그래갖고 올해도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다 거의 마친 사람을 한 사람 전부 지원하기로 해갖고 2, 3년 내에는 10명을 채워서 미국 교화를 한번 시작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열정과 창의성을 갖고 교화에 많이 진행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 안 되는데 시간이 1시간 반이 넘어갔는데 지금 남은 사람들을 다 시킬 것인가? 다 한다면 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할 분들만. 예, 그러면 지금 절대
저기 다 하는 것은 좀 불가능일 것 같고요. 우선 연타고 일어나셨으니까 시간 하시는데 5분 넘지 않게 해주시고요. 3분만 합시다. 3분. 예. 그리고 이제 아니, 한 사람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시간을 줄이는 건 안 돼요. 5분씩 하시고요. 시간을 줄이는 건 안 더 돼요. 많은 얘기를 깊이 들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밤에 얘기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5분이면 지금 생각보다 1시간이 넘거든요. 근데 우리 화장실 좀 가게 좀 시간. 화장실 좀 가게. 예. 그건 자연스럽게. 예. 그러면 지금 잠깐 저기 한 3분만 쉴게요. 예, 여기다가? 3분만 쉬겠습니다. 3분 만에